만나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하고 좀 좋은 사람 같은데 왜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럽고 어색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걸까요?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는 심리,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는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오히려 편하고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어색하고 부담스럽다라는 심리가 생겨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심리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좋다는 생각이 안 들 때는 딱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좀 이 마음의 이 불편함, 혹시 익숙해지면 떠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봤나요? 혹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쓰고 있나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익숙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니까요. 피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심리는 실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심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려는 주제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심리는 실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은 그 케이스별로 얘기를 드릴게요. 각각의 케이스는 뭐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하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꼭 이성이 아니어도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부담이 생겨나는 케이스예요. 이때는 잘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언제부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 한둘의 깊은 관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얕고 넓은 관계만 맺어지고 있다 라는 시점에서 저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는데 저 사람이 어색하고 부담스럽다는 걸 느꼈다면 그것은 실은 깊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거부감은 자신의 기억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행했던 나의 행동에 대한 기억입니다. 나의 마음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마음이 생겼고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만큼 뭐 좋아하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자기 삶이 바쁜 거고 뭐 굳이 나와 친해지고 싶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당했다,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이성이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의 무의식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상처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무의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좀 닥쳐. 무슨 상처야. 개소리 하지 마. 딱 눌러버려요. 그러면 무의식은 아씨 이러면서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은 우리를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를 위해 움직여요.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해요. 일단 이성이 눌러놓긴 했는데 무의식은 굉장히 넓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공작을 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성은 딱 눈에 보이는 데서 굉장히 딱 강하게 행동하지만 무의식은 굉장히 넓은 곳에서 오래 행동하고 은밀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무의식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그 순간 무의식은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마음 끌리기 시작하면 또 그거 결국 또 배신당한다는 느낌 들 거잖아. 그 마음의 상처에 지금 전초인데? 그때랑 똑같은데? 그러면 무의식은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이건 방해가 아니라 보호예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의식이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방해한다 라고 인지하면 무의식과 대화를 해서 이것을 설득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남아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나의 이성이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요. 이유를 다시 찾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어색해 할까, 왜 부담스러워 할까를 다른 이유에서 찾아요. 저 사람 지갑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 사람의 목소리가 좀 선명하게 듣기 힘든 목소리라 별 이상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무의식화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진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냥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의 옷 색깔이 너무 눈부셔서 집중이 안 돼. 이런 이유를 찾아가면서 매 사람마다 각각의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냥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에서도 출발하는 그 나의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은 사람도 싫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싫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싫고, 온갖 이유가 다 생겨요. 그리고 정말 그 이유가 진실처럼 되면서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싫어져요. 근데 실은 이거의 출발은 자기가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냥. 근데 그 심플한 무의식이 굉장히 은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이성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이러지? 왜 부담이 생기지? 왜 어색하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시점이 언제부터였나? 그러면 그 시점 이전에 내가 혹시 누구한테 이런 상처가 될 만한 혹은 뭐 서운할 만한 꼭 깊은 상처, 큰 상처여야 이게 기억에 남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원인이 될 법한 일들이 있었나.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이것 때문에 내 무의식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무의식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뭐랄까요. 좀 직설적으로, 직유적으로 한다면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이거는 그 부담감과 어색함이 그 사람이 부담스럽고 어색한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생각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의 마음은 괜찮아. 그리고 이것도 도전이야, 경험이야 등등 무언가 그것을 안정시킬 만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과 물론 못 맺을 수도 있겠죠. 못 맺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연인관 그런 게 아니어도 동성이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친하고 싶은 뭐 후배든 누구든 뭐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미리 나의 마음 때문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성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했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실은 이거는 부모에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서로 균형을 서로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고 나의 전부를 준 부모고 나의 안전한 부모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차갑게 굴어요.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좋아하지 말걸 이런 심리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깨야 되는 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부모를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어떤 부모든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할 수 있으면 실은 사람들 다 사업에서 성공해요. 부모로서 산다는 건 사업보다 훨씬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업에서도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 못 하잖아요. 부모도 똑같아요. 다 부모로서 잘할 것 같지만 막상 부모 돼 보면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완벽하게 못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터져 나오고 내가 그만큼 내 생각만큼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런 과거의 생각과 기억에서도 출발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도 한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심리가 왜 사람과 깊이 관계를 못 맺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저 사람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꾸며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퍼져요. 지쳐요. 물론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집에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덜 좋아하고 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좀 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나의 본 모습을 보이든 말든 저 사람이 떠나든 말든,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떠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저 사람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 때문에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꾸며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꾸며내니까 힘들어서 저 사람 앞에 있으면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겨버려요.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힘들여서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꾸며내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프로세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사람이 좋아서 친해지고 싶다는 심리가 저 사람은 힘든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친해지겠어? 라는 생각에 누구를 만나도 다른 모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다른 모습, 더 강하게 다른 모습을 할수록 더 강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색해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실은 삶 자체가 약간 두려워요. 불안하고.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의 사람은 보통 부하 직원을 엄청 닥달해요. 이게 왜 연결되는 심리입니까? 궁금하실 텐데, 왜냐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니까 그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꾸며내야 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조직 문화가 많으니까. 그런데 좀 윽박지르고 좀 강압적으로 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그걸 믿는, 그리고 좀 아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거거든요. 당신은 완벽한 사람, 나는 당신을 완벽하다고 보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고, 그리고 좀 강압적으로 해서 자율적인 사람들은 좀 떠나게 되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게 결국 이 프로세스예요. 조직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암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의 심리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내가 깊은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못 맺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한데, 이거는 그 사람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나의 일상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그게 즐거움일지라도 그거는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개념인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과거와 비슷한 상황.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과한 즐거움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좁은 의미의 스트레스는 아니긴 한데, 내가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시간이 일상으로 들어오면, 그런 내가 즐거움이 일상적으로 겪은 사람이라면 그게 괜찮은데, 그 사람과의 즐거움이 일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자극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개념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파티를 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끔 겪었던 그 심리가 같은데, 친구들을 집에 불러놓고 막 놀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딱 떠났을 때, 집에 혼자 딱 남았을 때, 다 치우고 그냥 딱 방에 있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다시 파티가 열리길 기대하거나 다시 그냥 파티를 안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의 아이러니죠. 저 사람과의 나의 만남이 일종의 파티였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계속 파티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즐겁고 너무 막 행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약간 일상으로 돌아온 만남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특별함이 저 사람과 만남의 기준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색함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거에.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색한 사람으로 심리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도 사람이고 그때는 굉장히 즐거웠고 다음에 또 언젠가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겠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어색함도 있고 부담스러움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관계야 라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 세 가지 케이스 말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를 욕하는 것 같아서 빠뜨리려고 했다가 좀 그래도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는 실은 외모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못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채널의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는 그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 저 사람이 너무 좋다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 케이스로 돌아가 보면 이걸 제가 원인이기도 하고 일종의 해결책이기도 해요. 내가 왜 깊은 관계를 못 맺을까? 내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너무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어색해지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 자신의 문제를 찾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찾는 순간 실은 그거는 반 이상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특정인과 벌어지는 문제, 어떤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지속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지 모르지만 그거는 언젠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뀌고요. 조직도 상황이 바뀌고, 특정인은 뭐 특정인이 내 인생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뭐 버티다 보면 뭐 어떻게 변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원인을 찾고 정말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고, 만약 그걸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것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쁜 일이죠. 꼭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 LBC에서 들려드린 심리 강좌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